매크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봅니다. 자,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점 송태현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시장 분위기를 보니까요. 양대 시장 플러스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좀 가려는 건가 싶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현물 쪽보다는 오히려 선물 쪽에 순매수가 좀 포지션이 나타나고는 있죠.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군, 섹터에 있어서는 어떤 대응법이 좋은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그룹 액션이 좀 같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비단 뭐 HBM이냐, 제2의 HBM이냐 등등등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큰 키워드는 제2의 HBM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일단 이전에 헤드라인 나왔을 때는요. 우리가 CXL이 제2의 HBM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쏘아 올린 제2의 HBM은 소캠입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의 반도체 관련주의 새로운 지평을 열까?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송태현 과장님. HBM 그리고 소캠 뭐 그건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이제 반도체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걸까요? 투자 아이디어는 어디서 좀 더 얻고 계세요? 일단 반도체 투자 심리 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돼서 사실 이러한 이제 특이 이제 소재 혹은 이제 특이의 단어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 올라갔다. 네. 이런 부분이 사실 반도체 전성기 시절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사실상 다시 한 번 더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어쨌거나 바닥권에서부터에 대한 반도체가 지난주 중후반부터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그림이 나왔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키워드들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그쪽에 대한 수급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캠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된다 하더라도 기판 위에 저전력 관련돼서 이 반도체를 실장을 하게 되고 그 위에 이것을 계속 뭐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이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말씀을 드리게 되면 빈집털이로서에 대한 부분에 수급이 급격히 들어오게 되면서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은 이 반도체 섹터 자체는 상당히 다른 섹터들 대비했을 때보다도 지형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형도 속에서 계속적으로 수급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급을 섹터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주거니 받거니를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서 하위 반도체 섹터가 관련된 종목군들이 너무 많은 이 하위 섹터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빈집털이적 성격이라는 것이 지금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 같으면 안 하겠다라는 의미이신 거예요? 저라면은 충분히 한 번 더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관련돼서 이제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이 기관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뭐 TLB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소캠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 전에도 보게 되면 CXL 관련돼서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 기판 관련돼서는 워낙 시각 자체가 많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어서 그 부분에서 바닥에서부터의 반등은 추가적으로 더욱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반도체 섹터가 관련돼서 아주 큰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주가 부분들이 다 좋아진다. 네. 그 말인즉슨 산업재라든지 아니면 기타 지금까지 많이 올라간 섹터에서부터에 대한 착실화를 하고 거기서부터에 대한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반도체 섹터를 조금 더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운데 그럼 투탑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에 대한 고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보시면 삼성전자 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플러스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쪽에 있어서의 조금 더 반응이 나와요. 일단 여러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좀 우려감 섞인 뉴스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TSMC가 인텔 파운드리 사업부에 좀 투자할 가능성이 있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더 왕따될 수 있다라는 얘기, 뭐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키옥시아가 뭐 흑자 전환될 수 있다라는 얘기 등등등 뭔가 뉴스는 오늘도 조금 있거든요. 그런 관점 하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투탑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조금 에너지를 달리할까요? 아니면 기존대로 SK 하이닉스 강세에 조금 더 우리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둘 다 좋게 보고 둘 있고요. 다 좋다? 네네. 네. 작년에는 뭐 반도체 쪽에서 봤을 때 삼성 대 하이닉스 비중을 뭐 1대9 정도 가져갔다면은 네. 지금 현재 5대5 정도까지 비슷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레거시적 올라오면서 삼성도 반등하고 있는데 여기서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는 외국인이 사줘야 되고 그럼에도 오늘 좀 뭐 여전히 외국인 매수세는 좀 약한 모습이긴 한데 IT 수요가 올라오고 있고 이게 일시적으로 생각되진 않거든요. 모두가 피부로 느끼듯이 뭐 AI 수요는 적어도 당분간 강력할 거란 예측에 더해서 이제 중국의 모바일 뭐 보조금 지급 이런 수요 탄력이 굉장히 좀 많이 커질 것 같아서 좋게 보고 있고요. 삼성이 아직 HBM에서 의미 있는 자리를 못 보이는 점은 이미 밸류에이션에 충분히 녹아 있다고 보이는데 이 HBM3 승인이 나오는 거는 알파로 봐도 될 부분 정도로 일단 레거시 쪽에서의 반등만으로도 현 주가 수준은 부담이 없어 보이고요. 이제 또 뭐 소캠, 뭐 개인 슈퍼컴퓨터 시장이 열릴 가능성에 이 소캠의 상용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점은 또 하나의 새로운 메모리, 뭐 이런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방도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 중소형주도 이미 많이 오르고 있지만 여기서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대5까지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네요. 삼성전자도. 사실상 이번에 공매도 시행되면 타깃이 될 수 있는 쪽 명단들이 막 뉴스에 자료가 나오는데 SK 하이닉스 이름이 없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걸 잘 이뤄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둘 다 괜찮다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투탑은 둘 다 괜찮은 상황이라면 그래서일까요? 여러 테마들이 다 잘 갑니다. 송대현 과장님, 지금 유리기판, CXL,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뭐 기판까지 지금 여기저기 반도체 투심이 다 좋아졌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해볼만 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많아서 종목을 고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엇에 좀 더 비중을 둬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수익을 잘 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수익화로 연결되는 게 조금 어려운 게 이러한 점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워낙 많은 부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구간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도체는 거래를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더 산업 생태계에 대한 크기 자체가 커지고 있는 거는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리기판 자체가 올해 계속적으로 이제 시제품이라든지 양산형 제품까지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형주에서는 뭐 SKC를 빼놓고는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조금 더 소부장단으로 내려갔을 때는 이제 피롭틱스라든지 아니면은 소재단에서는 YC캠을 꼭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군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ISC라든지 뭐 요 종목군까지는 일단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오늘 사실상 움직이게 되는 소캠, 사실 소캠보다는 그 밑에 단에 있는 기판에 대한 움직임이 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이러한 이제 움직임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을 바로 다 내가 모든 이 포트폴리오의 금액만큼 투자하려는 금액만큼 들어가기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분할 매수로서에 대한 대응이 들어갔을 때에는 충분히 수익화되면서 나올 수 있는 기회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반도체 섹터가 되게 다양하게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위 섹터에 대한 돈이 들어오게 됐을 때 그 상단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CXL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TLB라든지 아니면 네오셈 이 둘 중에 하나에서 선택을 해서 들어가야지 그 밑에 단에 있는 엑시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게 된다 하더라도 그 수익화할 수가 없게 되는 이러한 부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겁이 나게 된다 하더라도 조금 더 강한 종목군으로서 계속적으로 지금 베팅을 하고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지금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다 더 포커싱을 맞추면서 종목 선택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오셈이 대장인가 했더니 오늘 보니까 또 TLB가 대장인가 싶기도 하잖아요. 이 두 종목으로 완전히 압축, 그리고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올해 내내 SKC 필두로 한 체인 쪽에서는 관심 꾸준히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쪽은 일부 비중으로서 도전을 해볼만 하기 때문에 반도체 전반적으로 좋을 때 사실 뭘 고를까가 헷갈리는데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여기까지 마무리해보고요. 정말 궁금한 거 2차 전지입니다. 아까 전에 브리핑 시간에서도 2차 전지 얘기 한번 나눠봤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진짜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얘기 나눴던 것이 2차 전지 가요 과장님, 2차 전지 가요 부장님 이런 얘기를 나눴다가 지금 똑같이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 이번에는 다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부장님 어떨까요? 이제 모처럼 올해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상승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룹주의 강세가 오늘 보여집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 2차 전지 쪽에서의 뭐 숫자 이런 쪽은 크게 기대되는 건 아닌데요. 네. 일단 뭐 적자폭 축소 중에 있지만 아직 숫자가 크게 의미 있게 올라갈 거로 기대되지는 않고요. 네. 다만 매출이 올라가면은 이 산업이 어쨌든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꽤 있기 때문에 이익도 급반등할 수는 있어서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아직 여기서의 이렇다 할 수요 개선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주목해야 될 거는 바닥권에 있고 이제 전방에서의 투자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식은 기대감이잖아요. 그래서 전방에서의 투자는 주목해야 할 재료고 또 여기에서 뭐 전고체 위주로 주요한 투자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쪽 부분을 좀 더 유심히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배터리 관련주가 오르는 거는 배터리 전체 섹터의 이제 바닥 인식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반등하면서 뭐 비어져 있었던 수급 이런 것도 같이 채워진 효과로 보이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어쨌든 수급이 거의 비어 있었기 때문에 뭐 반도체랑 뭐 연관지어서는 좀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빈집 수급의 입장에서 또 주식장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면에서 좀 그런 효과가 있어 보이고 에코프로 그룹주도 좀 유난히 센데 뭐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 수급 영향도 좀 있어 보여서 관련주들에 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이런 수급 채워지면서 오를 수 있다고 보이고 뭐 개인적으로는 전고체 쪽 이런 특정 분야 쪽의 팀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슬슬 비중을 좀 실어 볼까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렇다면 부장님? 뭐 급격하게 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씩? 네. 네, 뭐 따라 사도 괜찮다고 여기기 때문에 뭐 지금 전고체 쪽 네. 위주로 어. 먼저 담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세가 나온 쪽부터 잘 보자라는 의견이시네요. 말씀해주신 에코프로 BM 코스피 이전 관련 심사는 1분기 말쯤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전에 나타나는 수급 변화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고체 얘기해 주셨으니까 송 과장님과 전고체 얘기해 볼게요. 무섭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레이크 등등 가는 거 보니까 깃발 딱 기준 잘 세우고 잘 가요. 그리고 전고체가 은근히 앞으로 있을 일정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3월에 인터배터리도 있을 거고요. 현대차는 그 전고체 파일럿 3월 중에 만들 거다, 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수급에 좀 더 우리는 올라타도 되는 건가? 생각이 들거든요. 송 과장님이라면요. 2차 전지 하실 거면 네. 업황과 관련 없는 이러한 이제 소 섹터들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2차 전지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LG 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은 뭐 6개월을 바라보시면서 10%에 대한 수익을 올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들어가실 수 있기는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이 수익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메리트는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보다 기회비용이 클 것이지 결코 매력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황과는 조금 무관한 이런 전고체라든지 아니면은 전구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조금 더 많이 눈에 띄는 것들이 이 안에서에 대한 기회를 잡을 때 이런 부분에 보다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고체 같은 경우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일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인터배터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파일럿에 대한 부분, 그리고 BYD가 전반적으로 전고체를 더욱더 많이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었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에 대한 일정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고체에 대한 활용에 대한 범위 자체가 이제는 이 전기차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포인트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고체에 대한 부분의 활용도가 우리가 핫하게 생각을 해왔던 우주항공이라든지 아니면 UAM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활용도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다. 이 부분에 포커스가 더욱더 맞춰지고 있는데 이 전고체에 대한 이 장점을 보게 되면은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상 더욱더 이런 배터리에 대한 수명이라든지 파워가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로봇가 휴머노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폭발에 대한 위험이 없어져야 될 텐데 전고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3원계보다는 훨씬 더 안전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러한 내러티브적인 성격적인 부분이 이런 전고체 쪽에서도 훨씬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아니면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이런 종목군들이 더욱더 움직임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정도로 좋아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어요. 워낙 반도체에 관련돼서 이런 벤더로서에 대한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레이크 쪽은 사실 전고체도 있지만 반도체 쪽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더블 모멘텀에 조금 더 주시를 하고 계시네요. 업황과 연결된 종목보다 이렇게 뉴스가 있고 일정이 있는 쪽에 오히려 주목하는 관점에 있어서 두 분 모두 오케이 사인을 주신 것 같네요. 전고체 얘기 여러분 앞으로 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관세 타격이 이쪽이 가장 셀 거라는 건 아마 알고 계셨을 겁니다. 자동차 얘기로 좀 나눠볼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그의 입이었어요. 4월 2일께 자동차에 대한 관세 계획 내놓을 거다. 지금 현대차는 20만 원 지킬까 자리 위협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20만 원만 깨졌다가 다시 또 올라왔었던 자리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그 자리를 지금 몇 번째 노크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기아 같은 경우도 사실상 하단부 있습니다. 현대차도 그렇고요, 기아도 그렇고요. 고점 찍고 내려와서 박스 하단부를 지금 노크하고 있어요. 여기서 추세를 지켜주느냐의 여부 참 모르겠네요. 일단 자동차 관세는 글쎄요, 이 현대차 기아가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너무 털어내야 할 큰 모래주머니 같긴 한데 부장님,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 많이 얘기 안 나눠봤던 것 같긴 한데 어떤 관점이실까요? 뭐 어쨌든 관세 이슈가 좀 네. 크긴 하니까 그죠? 당분간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어 보이고요. 수급 면에서도 다른 쪽의 섹터가 워낙 좋은 섹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부진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뭐 4월 뭐 전까지 계속 못 간다고 보진 않는데 관세 이슈도 이제 계속 재료로 작용하기 힘들 거고 어느 정도 예견돼 있는 면도 있고요. 또한 전기차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좀 비슷한 컨셉으로 볼 수 있는 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호재가 나와도 확 튈 수가 있습니다. 뭐 지배구조 이슈도 있고요. 뭐 전기차에서의 투자, 뭐 실적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는 봐야 할 것 같고요. 얘가 아직 뭐 자율주행이나 뭐 전기차, 로봇 기대감 등 아직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어서 주가가 이 정도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밸류 매력도가 굉장히 크고 테슬라, 비아디 뭐 이런 새로운 플레이어 제외하고는 기존 내연기관 영역에서는 업계 순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잠재력은 있다고 판단돼서 유심히 지켜는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현재 구간은 좀 지켜보고 관망의 네. 자세로 보고 갖고 계시는 분들도 일단 보유. 기회비용일 수는 있겠지만 뭐 여기에서 빠지는 구간이 뭐 10% 내외 정도 있지 않을까. 네네. 다만 업사이드는 조금 기다려야 될 수 있는 지칠 수 있는 구간인데 그렇다가 이제 확 튈 수는 있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방 쪽에서 좀 더 인내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간 잘 갔던 조방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선이나 방산이나 올해 내내는 그냥 좋다라고 봐도 괜찮은 것인지, 또 전력 쪽은 오늘 뭐 소위 통과 법안 얘기도 나왔긴 했는데요. 모멘텀 점검해 준다면요, 송 과장님? 지금까지 잘 왔었고 네. 그리고 실적도 잘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욱더 올 한 해 가기 위해서는 수주가 얼마만큼이나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보게 되면 이 세 섹터 모두 다 수주에 대해서 이미 많이 받아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얼마만큼이나 추가적으로 수주를 더욱더 해외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결국은 이 주가를 다시 한 번 더 레벨업 시키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노출도가 더 높은 기업군들은 지금의 주가가 중간중간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도 가장 더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조선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오션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 이런 관련돼서 MRO 사업의 노출도가 더욱더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심을 더욱더 잘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요 근래 다시 한 번 더 레벨업이 되고 있는 구간 속에서는 이제 수주가 어디서부터 더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주에 대한 이러한 이제 스케줄이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력기기 관련돼서는 캐파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확보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한 이제 해외 고객사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가를 계속 지켜봐야 될 텐데 LS그룹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보게 되면은 빅테크랑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제 뉴스가 나오자마자 거기서부터 20%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결국은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이 세 섹터에선 높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전력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펙스가 아직도 계속적으로 여유가 있는가 가동률이 이미 꽉 차 있는데 얼마만큼이나 더 생산해낼 능력이 있는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관심 있는 종목군들을 이제 솔팅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수주와 생산 능력이 앞으로에 있어서 녹석 가리기의 중요 키워드가 될 것 보입니다. 자, 전력 쪽 한번 볼게요. 오늘 변압기 3사가 다 하방 쪽입니다. 신 부장님, 원래 잘 지켜줬던 쪽인데 이 정도면 쉬어가는 의미로 보세요? 아니면 조금 여기보다 전기나 아니면 다른 쪽 있잖아요. 해저 케이블 쪽도 오늘 뭐 다른 쪽으로 튀는 흐름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도 대장은 영원히 대장이다? 네, 전력기기 전체적에서 대장은 뭐 크게 변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나오고 있고 네. 많이 올랐으면 원래 당연히 조정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섹터 순환매로 인한 조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점은 모두가 알 것 같은데요. 아직 조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여전히 전력기기 시장이 쇼티지고 변압기 수출 단가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이런 숫자적인 부분이 좀 미스가 나오면 크게 빠질 수도 있어서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미국 전력기기가 미국 쪽에서의 전력기가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투자에 대한 필요성도 계속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런 조정세 딛고 계속 가진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는 가진 자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조정이 여기서 좀 크게 세게 나온다면은 그게 섹터 순환매로 인한 조정이라면은 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이 또 기회의 영역일 수 있다라는 부분. 자, 짧게 바이오까지 점검 받고 싶은데요. 개별적으로 좋은 뉴스들 많이 나타나는데 각계 전투처럼 느껴집니다. 송 과장님, 어려울 수 있지만 역시나 바이오주를 선별하는 키워드를 좀 알려주신다면요? 바이오를 선별할 수 있는 키워드는 확실히 LO의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이라든지 네. 리바캠이라든지 ABL이라든지 조금의 약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이후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주가에 대한 주도권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이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성격의 종목이 나왔을 경우에는 충분히 다른 종목군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뭐 보로노이라든지 아니면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결국은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키워드가 중심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에로, 기술 수출 쪽에 있어서 더 모멘텀 크게 보고 계십니다.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